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시대적 사명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공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국정 추진 방향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맞춰 평화통일 외교를 펼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북한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신중한 언행과 함께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이날 북드레스덴 연설 비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우리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해서 보이고 있다며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언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 언급과 해상 도발에 대해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적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의미를 잘 새겨서 건설적으로 호응해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씨 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 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2일에 열린 제19기 통일교육위원 협의회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일부는 1일 이배용 중앙의장을 비롯해 시도 지역협의회장 등 총 973명을 제19기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통일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약 70%를 신규로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도사로 미래지향적 통일담론 창출과 확산, 통일 관련 학술 행사에 참여하고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교육기관 통일교육을 맡게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는 통일교육위원은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1987년 2월에 제1기 통일교육 전문위원이 위촉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통일교육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 수시 상봉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한 남측 이산가족 10명 중 3명은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부터 8일간 남측 상봉자 4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상봉 후 건강 및 심리 상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30명 가운데 62명이 상봉 후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과 그리움으로 인한 불면증, 허탈감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북한의 가족 사진만 본다는 사람과 꿈에 나타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봉 후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2명으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과 생각, 이념 차이 등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북의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후유증을 앓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제2하나원이 화천군 수화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2하나원 정준희 원장과 화천군 수화통역센터 함중훈 대표는 3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해 탈북민의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화천군 수화통역센터는 지난해에도 6명의 교육생들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2하나원은 입소 탈북민 중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수화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관리위원회 주관으로 3일과 4일 식목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목행사는 입주기업 및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이팝나무 7,000주를 개성공단 정배수장 및 인근 야산에 심었습니다. 녹색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주변 식수를 통해 공단의 경관 조성과 함께 활기찬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여름이 올 것처럼 한동안 초여름 같은 날씨였다가 봄비 소식과 함께 제자리를 찾은 듯한데요. 남북 관계도 곧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유니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